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 관련된 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배울 글자가 구멍혈자입니다. 구멍혈자는 황토공원의 비탈진 언덕에 지어진 동굴집의 앞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황토공원에 이렇게 비탈진 곳에 이렇게 동굴을 파서 만든 이런 집입니다. 이것이 동굴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집의 앞모습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문자지요. 그래서 구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혈자는 구멍과 관련되는 모든 글자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글자가 빌공자입니다. 구멍이 빈다 이런 뜻이죠. 구멍이 있는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공중, 공기, 허공 이런 데 쓰이는 그런 글자죠. 그래 구멍혈자에다가 소리를 나타내는 장인 공자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구멍으로 된 창문 창자, 결국 창문이라는 것은 결국 벽에다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멍혈자에다 바풀 총자가 좀 변해서 된 그런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창문이라든가 동창생할 때 창이 바로 창문 창자입니다. 그리고 달궁자, 구멍이 다하다,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 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을 궁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구멍이 끝나는 것,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달궁자, 구멍혈자에다가 몽궁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굴굴자, 이거는 구멍혈자에다가 굽을 굴자를 넣은 겁니다. 보통 구멍이 굽어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좁을 착자, 이 좁을 착자는 구멍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멍혈자에다 지을 착자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막을 질자, 구멍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멍혈자에 이를 짓자, 막혀 있다 이런 뜻. 구멍 끝까지 가면 그 끝에 이르면 막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토공원에서는 구멍집을 지었지만은 일반 평지에서는 이런 움막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국 서안에 있는 반파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적지에 움집을 복원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박물관에서 있는 사진인데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집면자가 바로 이런 움집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집면자는 집과 관련된 글자에 모두 들어갑니다. 이것이 상용문자입니다. 다음으로 집면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집가자입니다. 앞에 시간에서 돼지 시자와 집면자 합쳐졌다 해가지고 고대 중국에서는 집안에서 돼지를 길러서 만들어진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사, 외가 이런 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루종자가 있는데요. 이 마루종자는 집면자에다가 보일실자를 합친 겁니다. 이 보일실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사상의 상용문자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제사상을 모셔놓은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제사상을 모신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종묘라는 뜻도 있는데 종묘종자는 제사상을 모신 집으로 이런 집이 마루라는 의미다. 근데 이때 마루라고 하는 것이 마루종자의 마루라는 것이 산마루나 고개마루에 보듯이 꼭대기나 높다는 뜻을 가지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대청마루 이런 마루가 아닙니다. 꼭대기나 높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제사상을 모셔놓은 집이 종묘가 굉장히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높이 모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그 다음 집면자 아래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편안한 안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집택자는 집면자에다가 맡길 탁자, 이 탁자가 택자로 발음이 바뀌었는데요. 집택자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배달해주면 그걸 택배라 그러죠. 집에서 짐을 배달해주는 걸 택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집에 관련된 부수 중에서 돌집엄자라고 있습니다. 요 돌집엄자는 앞에서 본 집면자와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은 한쪽 벽만 있는 그런 집입니다. 집은 집이래.
그래서 한쪽 벽이 터져 있는 집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요 지금 보시면 요것이 그 옛날 그 동원입니다. 동원. 뭐 원님이 그 고을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앉아있던 그런 동원인데요. 이런 그 관청, 이게 이제 관청인데 관청부자 혹은 관청청자를 보면 이 돌지범자가 들어갑니다. 돌지범자에다 줄부자를 합치면 관청부자가 되고, 돌지범자에다 들을 청자를 뭐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들을 청자를 합하면 관청청자가 되는데, 이 지금 요 집이 보면 한쪽 벽이 터져 있죠. 저 반대편 뒤쪽 벽은 있는데 앞쪽 벽이 없죠. 이런 집들이 다 돌지범자가 들어갑니다. 이 관청청자, 여기 지금 들을 청자 들어가는 것은 뭐 주로 이런 데서 그 뭐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계죠. 이거 뭐 지금도 가게를 보면 이렇게 한쪽 벽이 없습니다. 한쪽 벽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런 가게 점자, 예, 돌지범자에다가 점점자 합쳐지는 글자인데요. 이 상점 할 때 그 점자죠. 이런 집도 마찬가지로 그 벽이 없죠. 그다음 제가 복도랑자, 이 옛날 복도가 이렇게 집에 처마를 이렇게 길게 내려떨어 가지고 복도로 썼는데요. 이런 그 복도랑자, 돌지범자에다가 사내랑자를 합쳐가지고 만든 그 복도랑자, 회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이제 그 뜰정자에도 이 돌지범자가 들어갑니다. 요 지금 보시면 보통 이런 그 처마 끝에 이런 데 그 회랑 옆에 주로 이제 정원이 많습니다. 그 집에 보면 옛날 그 중국집들 보면 뭐 이런 집도 참 많은데, 주로 정원이 요 회랑 끝에 있다 해가지고, 이 처마 끝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뜰정자, 우리 정원이라고 그러죠. 이 잘못됐습니다. 요 지금 이제 이걸 좀 잘못됐는데요. 예, 뜰정자. 그것도 창고고자를 봐도 여기도 보면 지금 돌점자 들어 있습니다. 이 창고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런 그 처마 끝에 이 비가 안 새는 부분에다 창고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창고라고 하는 창고고자를 만든 사람은 그 차를 넣어놓는, 그 수레를 넣어놓는 그런 곳을 자리를 그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관련되는 그 글자로서 또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양쪽으로 열리는 문의 모습입니다. 그 문을 열게는 보면 문자에다가 손 맞잡을 공, 두 손의 상형이죠. 두 손으로 가지고 한일자, 이게 지금 빗장의 모습인데 빗장을 두 손으로 잡고 문을 연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글자입니다. 그리고 다들 패자는 문문자에다 제주제자인데, 이 제주제자는 뭐 제주제자로 쓰인다기보다는 그 빗장을 이렇게 걸어 잠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에서 다들 패자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빗장 관자, 문문자에다 북에 실길 관자를 그 합쳐서 그 소리 부분이죠. 소리 부분 합쳐가지고 빗장 관자, 우리가 관문이라고 그러죠. 관문. 그래서 요런 그 문과 관련되는 그러한 글자에 문문자가 들어가고요. 또 이 입으로 물을 문자, 귀로 들을 문자, 이런 경우도 그 문문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됩니다. 문자가 소리로 사용됩니다.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소리로 사용되죠. 안에 입구자와 기자가 뜻으로 사용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게 호자가 있는데요. 이 지게 호자의 상용 문자를 보면 그 문문자의 반입니다. 반을 딱 잘라놓은 모습인데,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깨 매는 이런 지게가 아니라 그 외장문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게 호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방자를 보면 이 지게 호자가 들어갑니다. 이 방에 들어갈 때 보통 일반적인 방에는 문이 하나만 있죠. 그래서 이 방방자에 지게 호자가 들어갑니다. 예, 이상으로 그 집에 관련되는 부수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